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되는 날.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만 반복되는 시간. 그럴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어보던 날들이 분명 있었을 테니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었고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쁨이 아니라 시련이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흐릿하게 기억나는데 아팠던 순간은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이 말에는 위로도 체념도 억지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덜 아파집니다. 마치 비를 피하려 발버둥 치다가 그냥 맞기로 결심한 순간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시련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지나온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에도 언젠가는 의미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는 이야기가 끝난 후 마음이 가는 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박순자 씨는 63평생 중에서 딱 하루만 빼고는 아픈 적이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기약 한 알 사 먹은 적도 드물었고 병원은 남편 건강검진 따라갈 때나 가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쓰러질 틈이 없어. 이 말로 자신을 밀어붙이며 가게도 지키고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실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아픈 몸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집에 짐만 되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인생은 끝난 게 아닐까? 간호사가 밥을 떠먹여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챙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 칠순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순자 씨보다 훨씬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말도 느렸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늘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웃고 계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 아닌가.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과 싸우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순자 씨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김정호 씨는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도 제법 그럴듯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던 날
그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엔 오래 꿈꿔온 식당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사업은 1년을 못 버텼고 식당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물 빠지듯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정호 씨는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만큼은 해왔다고 믿었는데 노후의 시작은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이 식사하자고 연락해도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모든 선택이 틀렸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을 지나다 우연히 봉사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으로 신청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께 자리를 안내해주는 일이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 목소리 좋아요라고 했고 한 할머니가 당신 덕분에 책 찾기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물으라고. 정호 씨가 붙들고 있던 것은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인정받던 자리, 그 기억이 지금의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길로 들어섰다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68이 되던 해부터 동창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배가 아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젊은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꺼내며 이번엔 미국으로 데리러 갔다 왔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지중해 크루즈 진짜 좋더라 하며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웃고는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어김없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었고 손주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는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였고 텔레비전을 켜면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풍족해 보이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동창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동창 모임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장롱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사진첩을 펼치자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업고 웃던 젊은 날의 자신, 시장에서 장을 보며 땀 흘리던 모습, 고단했지만 악착같이 버텨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을 키우는 불씨라고. 비교는 사실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영자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나란히 놓고 재는 순간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족은 더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동창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편했습니다. 박노식 씨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아침마다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에 산책 나갈까? 별것 아닌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고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 저녁을 먹어도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화가 났습니다. 하늘에 대고 소리도 질렀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했고 자식들이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식 씨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우울증이 온 게 아니냐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식 씨 본인은 괜찮았습니다. 말이 줄어든 대신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 베란다 화분에 피어난 작은 꽃, 아내가 놓고 간 머그잔.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을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프지 않은 날에는 고맙다는 생각을 안 했더라. 아내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걷던 길, 나눠 먹던 밥, 잠들기 전 나누던 짧은 이야기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짧을 때 사람은 소리치지만 고통이 길어지면 말이 줄어든다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깊어지는 시간이라 부르셨습니다. 노식 씨는 말 많은 사람에서 깊은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고통이 그를 성숙하게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통은 그를 얕게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노식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경희 씨는 60을 넘기고 나서야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 후 집에 얹혀 살았고 작은아들은 이혼 후 손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들들 때문에 싸우자고 했고 며느리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용히 늙고 싶었던 노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터질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보며 행복하다고 하는데 경희 씨는 손주 얼굴 보는 것조차 피곤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본 적도 없었고 웃어본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 씨는 혼자 울며 물었습니다.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노년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다 뜻이 있어서 주신 시련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같은 건 보이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들이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경희 씨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 하소연을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끝까지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누구의 입장에도 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련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고통을 견디는 순간이 아니라 견딘 시간을 돌아볼 때 생긴다고. 씨앗이 땅속에서 먼저 어둠을 견뎌야 싹을 틀 수 있듯 인생의 의미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희 씨는 이제 그 고통의 의미를 압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남았을 거라는 것을. 의미는 시간이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강태수 씨는 평생 빠르게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 보고 7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삶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친목 모임으로 바빴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정년퇴직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랐고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늦추셔야 합니다. 처음엔 도저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천천히 걸으라는 의사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뭐하러 천천히 걸어. 빨리빨리 걸어야지.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되었고 무료함이 답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좀 쉬어라고 했지만 쉬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멈춰있는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이 노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지나쳤던 공원이었는데 이렇게 앉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개미 한 마리가 벤치 옆을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게 다 보이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빠르게 지나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춰 있으니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라고. 태수 씨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고 밥을 먹을 때도 맛을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느려진 삶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달려왔는데 어디로 달려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 멈춰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그의 속도를 바꿔놓았고 그 덕분에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미란 씨는 65이 되던 해 자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 안 될게. 손주를 봐주고 반찬을 만들어 날라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면서도 늘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하는 말이 입에 붙었고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존중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면서도 손주 저녁은 누가 차려주지 걱정부터 했습니다. 큰딸이 병실로 찾아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우리는 엄마가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 씨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해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퇴원 후 미란 씨는 달라졌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도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고 손주를 봐줄 때도 오늘은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미안한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루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했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덜 아픈 인생을 살라고. 남은 삶은 잘 증명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져도 되는 시간이라고. 미란 씨는 이제 압니다. 지나온 시련이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더 깊은 사람으로,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남은 인생은 이제 증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도 떠올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박순자 씨처럼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다 더 무너졌던 순간, 김정호 씨처럼 왜 하필 나야 되뇌던 밤, 이영자 씨처럼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졌던 시간, 혹은 박노식 씨처럼 말이 줄어든 채 혼자 견뎌낸 날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7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넘어진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배웠을 뿐입니다. 그 배움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편안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길이 험할수록 마음은 더 넓어진다. 당신이 겪어온 시련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시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시련을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아픈 기억을 아름답게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뎠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쉬어가도 되는 쉼터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